목포신안 통합과 관련한 신안 주민들의 반대 여론이 급속히 확산됐습니다. 그 이유를 따져봤습니다. 무안공항에 코로나19 이후 첫 국제 정기 노선이 개설됩니다. 10월부터 베트남 나트랑을 보다 쉽게 갈 수 있게 됐습니다. 전복 산업 전반의 위기가 심각합니다. 외부적 요인도 있지만 생산과 유통 등에서 풀어야 할 문제도 산적해 있습니다. 노동자 사망 사고가 발생한 현대사무중공업 대불 공장에 노동부 광역중대재해 수사과가 투입돼 수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포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목포와 신안, 신안과 목포 통합과 관련해 넉 달 사이 신안군에서 반대 여론이 급속히 확산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찬성 여론이 다소 높았던 신안군에서 왜 이렇게 반대 여론이 높아지고 있는지 김윤 기자가 분석했습니다. 목포와 신안 통합 여론은 올해 들어서 급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4월 KBS 여론조사에서는 찬성 여론이 목포시 78.1%, 신안군 49%였지만 넉 달 뒤 실시된 목포 MBC 여론조사에서는 목포시 71.1, 신안군 33.5%로 조사됐습니다. 목포시의 찬성 여론도 7%포인트 빠졌지만 신안군에서는 15.5%포인트 낮아졌습니다. 신안군의 반대 여론은 지난 4월 조사에서 42.4%였지만 이번 조사에서는 56.3%로 급격히 상승했습니다. 지난 4월 여론조사 이후 신안군 지역 정치권에서 반대 기류가 확산되고 군민들도 이 같은 여론에 상당한 호응을 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또한 양 시군 간 통합을 논의함에 있어 신안 군민들의 마음에 와닿을 수 있는 구체적인 시책 협의 등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상황이어서 반대 세력이 늘어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목포시와 신안군이 추진하는 통합 전략에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목포시와 신안군 읍면동 자매기령과 농촌 일손 돕기 중심에서 신안 군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 실천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신안 주민들의 삶의 질의 향상을 위해서 진정하게 생각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군 통합에 대한 신안 군민들의 여론이 급격히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여기에 대응할 목포시의 조직과 예산은 미미한 수준에 그치고 있어 시급한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윤입니다. 오는 10월부터 무안국제공항에서 베트남 나트랑을 보다 쉽게 갈 수 있게 됐습니다. 코로나 이후 첫 국제 정기 노선이 생긴 건데 앞으로 더 많은 국제 노선으로 확대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김진선 기자입니다. 현재 무안국제공항에서 운항 중인 국제선은 5개국 7개 노선, 중국과 몽골, 베트남 등 점차 늘고 있지만 모두 전세기로 여행사를 거쳐야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 전세기만 오가던 무안국제공항의 첫 정기 국제 노선은 베트남 나트랑이 물꼬를 트게 됐습니다. 베트남 퍼시픽 항공사가 매주 2차례 운항 중이던 부정기 노선을 정기 노선으로 바꾸기로 한 겁니다. 전라남도와 무안군, 퍼시픽 항공, 한국공항공사가 업무 협약을 통해 오는 10월부터 운항하기로 했습니다. 앞으로 나트랑뿐만 아니라 새로운 정기 노선이 많이 개설이 되어서 무안국제공항이 다시 활력을 찾을 수 있도록 현재 무안국제공항으로 들어온 베트남 등 3개국 관광객은 비자 없이 전남과 전북, 광주, 제주를 보름간 여행할 수 있는 상황. 무사증 제도 도입 이후에만 베트남 관광객 1,200여 명이 전남을 찾았고 이번 추석 연휴에도 대거 입국할 예정입니다. 무안국제공항의 노선 확대가 관광 수요로도 이어지면서 전라남도는 정기 노선 추가 확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 관광의 청신호가 켜졌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전라남도는 이제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관광객 면에서도 크게 성장할 수 있는 지역이고. 무안국제공항 개항 이래 최고 수송 실적은 지난 2019년 국제선 69만 명을 포함한 89만 6천여 명. 코로나 일상 회복 이후 19년 상반기 대비 27%의 국제 여객 회복률을 보이는 가운데 이 같은 노선 확대를 통해 무안국제공항이 다시 비상할 수 있을지 기대됩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전복 소비 부진으로 가격이 폭락하면서 전복 산업 전반에 위기가 심각합니다. 일본 오염수 방류 논란 등 외부적 요인도 있지만 생산과 유통 등에서 풀어야 할 문제도 산적해 있습니다. 신광하 기자입니다.
14년 전 귀화한 최홍민 씨는 소형 크레인이 달린 양식장 관리선을 새로 마련했습니다. 전복의 섬으로 불리는 완도군 노화도에 정착해 전복 양식을 배우고 이제는 양식장을 확장하는 단계. 요즘처럼 수온이 높고 무더운 여름철에는 하루 2차례 전복의 상태를 살피고 폐사 여부를 관찰합니다. 올해는 전복 가격 하락으로 큰 전복이 팔리지 않아 홍민 씨의 걱정이 큽니다. 가격이 너무 하락되다 보니까 또 지금 이 시기에 고수온이라 또 폐사도 많이 나고 많이 힘든 시기인데 그때보다 오히려 지금이 전복하면서 가장 힘든 시기인 것 같아요. 전복 산업의 호황기에 귀화한 최 씨는 비교적 행운이었습니다. 그러나 완도 지역의 600여 세대로 추정되는 귀화 8년차 미만 청년 어가들은 전복 소비 부진으로 극심한 자금난을 겪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복 가격까지 이렇게 하락을 하니 자기들이 그 생각했던 기대에 많이 못 미칠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적응 못하고 뭐 떠나려고 한. 전복 소비 부진의 원인으로는 고물가와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 논란 등이 꼽히지만 과잉 생산과 유통 문제도 원인입니다. 전국 6개 시도의 전복 양식장은 지난 2010년 이후 매년 1,100헥타르씩 증가했고 생산량 또한 30%씩 증가했습니다. 전국 전복 생산량의 70%는 완도에서 생산하는데 전국 전복 양식면의 60%, 생산량의 70%, 금액으로는 연간 6천억 원에 달합니다. 전복 양식어민들은 과잉 생산 물량 해소를 위해 정부 수매를 요청했지만 해양수산부는 예산 문제로 난색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어민들을 살려낼 수 있는 그런 도움을 주셔야 해결이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수매와 군납, 전복 산업의 위기를 해소하기 위한 가장 시급한 방법은 소비 확대 대책이지만 지속 가능한 전복 산업을 위해서는 생산 조정과 유통의 일원화, 물량 조절을 위한 전복 수매제 검토가 시급합니다. MBC 뉴스 신광하입니다. 노동자 사망 사고가 발생한 현대사무중공업 대불 공장에 광역중대재해수사과가 투입돼 수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민주노총과 사무중공업 노조는 노동자 사망 사고에 대한 경영 책임자 처벌 등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서희령 기자입니다. 노동자 사망 사고가 발생한 대불 산단 내 현대사무중공업 대불 제3공장. 지난 17일 이후 해당 사업장에는 작업 중지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사고가 난 공장에는 사고 직후부터 노동부 산업안전근로감독관들이 투입돼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목포지청뿐만 아니라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 사업장이다 보니 광주지방 고용노동청 광역중대재해수사과도 목포에 내려와 수사하고 있습니다. 숨진 노동자는 압력을 견디지 못하고 떨어져 나온 철판에 맞아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노동부는 탱크에 공기를 주입할 당시 압력 조절 장치가 설치된 위치가 어디인지 그리고 정상적으로 작동했는지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또 사고 당시 관리 감독자가 현장에 있었는지 등 안전관리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되었는지도 수사 대상입니다. 감독관들 지금 조사하고 있습니다. 또 지금 매우 수사 초기이기 때문에 중대재해처벌법 대상에서 수사하고 있다 정도만. 현대사무중공업 민주광장에서는 숨진 노동자 추모 집회가 열렸습니다. 민주노총 등은 노동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망사고 책임자 처벌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조선업 전체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해서 특히나 사회에 노동하고 있는 하청 노동자들의 안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점검해 주십시오. 한편 노동부는 현대사무중공업 대불공장 내 사망사고가 발생했던 작업 이외에 또 다른 작업에도 위험 요인이 있는지 집중 점검에 나서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서희령입니다. 5.18 부상자회와 공로자회에 이어 유족회가 5.18 행사위원회 탈퇴를 선언했습니다. 5.18 유족회마저 시민단체와 거리를 두게 되면서 5월 단체와 시민단체 간 갈등은 더욱 커지게 됐습니다. 임지은 기자입니다. 이른바 특전사 동지회와의 화합 행사를 두고 5.18 공법단체와 시민단체가 서로를 비난하는 상황에서도 5.18 유족회는 시민단체 측 주장에 손을 들어줬습니다. 화해보다는 당사자들의 사과가 먼저라며 다른 5.18 단체들과는 거리를 둬왔던 게 사실입니다. 그러던 5.18 유족회가 입장을 바꿔 다른 두 5.18 단체와 함께하기 시작했습니다.
유족회는 5.18 민중항쟁 기념행사위를 사실상 탈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3월 두 단체가 자진 탈퇴한 것에 대해 함께 힘을 보태겠다는 겁니다. 그동안의 입장이 바뀐 데 대해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급에 좀 취재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취지는 상당히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 있어요. 한 단체가 좀 주도돼서 강복제 같이 이렇게 행사를 취재해야 되지 않냐, 전국적으로. 5월 3단체와 기념재단이 모두 빠지게 되는 상황과 관련해 시민단체는 내년 행사 때까지 시간이 있으니 설득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다 함께 모든 3단체 5월 당사자들과 그다음에 전 국민, 그다음에 회의 전체가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행사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최대한 저희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지만 갈등은 더 벌어지는 양상입니다. 5월 단체들은 진보연대가 주축이 된 5.18 행사위원회와는 함께 행사를 치르지 않겠다고 한 상황이고 5.18 기념재단 역시 5월 단체 없는 행사위원회는 들어갈 수 없다며 탈퇴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들 단체들의 갈등에 광주시나 광주시 의회나 마땅한 중재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행사위를 누가 하니, 그 전에 성역화 사업을 어떻게 하니 이런 지역적인 문제를 포함해서 더 거대 아젠다를 발굴해서 우리가 미래의 5월을 준비해야 될 때가 됐습니다. 특전사 동지회와의 화합 행사를 두고 불거진 5월 단체와 시민단체 간 갈등은 더 확산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임지은입니다. 전라남도도 전쟁 위기 상황을 가상한 실전 같은 을지 연습에 돌입했습니다. 전라남도는 오늘 오전 6시 전 직원 비상 소집에 이어 도청 충무시설에서 2023년 을지 연습 최초 상황 보고회를 개최하고 민관, 군경, 소방의 통합방위 태세와 이를 위한 연습 일정 등을 점검했습니다. 2023년 을지 연습은 오는 24일까지 계속됩니다. 완도군과 제주도 간 불거진 사수도 해상 경계 분쟁에 전라남도와 전남도 의회 등이 본격 대응에 나섰습니다. 전남도 의회 농수산위원회와 전라남도, 완도군 등은 오늘 전라남도 해역 대응 간담회를 열고 제주도가 완도군을 상대로 청구한 권한쟁의 심판 소송에 적극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전라남도는 소송 비용을 일부 지원하는 한편 완도군 어민들이 해당 해역을 지속 이용해 왔음을 뒷받침할 증거 자료 수집에 집중할 방침입니다. 신안 천일염 생산자 연합회는 오늘 신안군청 앞에서 최근 가격 변동이 심한 천일염의 가격 안정화를 요구하는 결의문을 발표했습니다. 이들은 천일염 가격의 이상 급등을 우려한다며 최대한 생산량을 늘려 가격 안정화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히는 한편 일본 원전수 방출 이후 천일염 가격 안정화를 위한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목포 평화광장 갈치 낚시가 오늘부터 12월 10일까지 112일간 운영됩니다. 목포시는 이를 위해 낚시 여선 37척에 대해 목포 해수청으로부터 한시적 허가를 받았습니다. 평화광장 갈치 낚시 이용객은 2020년 5,200여 명에서 2021년 3,900여 명으로 감소했다가 지난해 1,500여 명으로 늘어나는 등 코로나 이후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전국체전과 전국장애인체전 성공 개최를 기원하는 기관과 기업 기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포스코와 중흥그룹, 우미건설, 보성그룹 등 4개 기업은 전국체전과 전국장애인체전 성공 개최를 기원하며 기부금 4억 원을 오늘 전남체육회에 기탁했습니다. 현재까지 전국체전 성공 개최 기원 기부금 7억 4천만 원과 1억 3천만 원 상당의 기부 물품이 전남체육회에 전달됐습니다. 제20회 에너지의 날을 맞아 전남 각 지자체들도 내일 밤 9시에 전국적으로 동시 실시되는 5분 소등 행사에 동참합니다. 목포시는 5분 소등 행사에 앞서 내일 오후 5시 30분부터 연산동 산정농공단지 야외 무대에서 에너지 절약 체험 교육 등의 프로그램과 별빛 문화축제를 진행할 예정입니다.